윈드금융 정태근 팀장 화요일 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외 쪽에 뉴스가 별것이 없으니 모건 스탠리가 올해 구리 전망을 다시 상향한 것 같고 구리 관련 주식들 일단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얘기니까 이건 빼고 자 국내로 봅시다. 국내. 일발장전 가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기억됩니다. 이 기업을 얘기하면서 이제 쭉 그 논거들을 열거했는데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는 그 혁신이 조금 포착이 됐어요. 일발장전 보시도록 하죠. 차세대 6G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다라고 감히 얘기하는데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항공, 우주 이런 테마들, 위성 이런 거 많이 돋보이고 있죠. 근데 그 시류가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자꾸 우주로 올라가려고 하냐면은 MM 웨이브 5G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밀리미터파라고 해요. 이 MM 웨이브는 주파수가 30에서 300GHz 때의 파장이 좀 1에서 10mm에 해당되는 극고주파인데 이게 안테나 개구 면적이 작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데이터를 갈 때 경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직진성이기 때문에 이제 고체 빌딩 같은 데 부딪히고 휘고 이러기 때문에 기지국 안테나를 촘촘히 지어야 돼요.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데이터 손실이 나고 이래서 300m 단위로 기지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누가 나서서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5G가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 5G는 중국의 화웨이가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화웨이를 공격하면서 5G를 제치고 6G의 개념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6G는 위성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G가 2D의 개념이면 6G는 3D로 위에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쏘는 거죠. 근데 이게 저궤도 위성으로 두르려면 수만 개의 위성을 돌려야 되는데 미국 혼자 두를 수는 없어요. 그럼 각 국가마다 자기의 이제 에리어, 영역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위성 셉츄얼 가이를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양쪽 다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AP통신이나 이런 위성 관련된 인텔리안테크. 근데 실제 그걸 갖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위로 올려놔야 돼요. 발사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항공우주. 근데 이 회사의 단점이 최근에 이제 주가 떨어질 때도 그랬지만 방산에 이제 전투기를 앞에다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미지가 방산업체로 구결이 된 거죠. 자, 지금 영상들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이 오히려 발목이에요. 네, 이거 잘합니다. 잘하고 뛰어나고 가장 필요한 그 분야죠. 근데 이 방산 기업의 단점은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살상 무기를 요 화면이 전면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위성이 지금 짧잖아요. 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 전투기 화면을 좀 많이 지워야 됩니다.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좀 탈바꿈해야 된다. 그래서 드론 쪽 그리고 또 위성 발사체 쪽 이런 쪽으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수송용 드론 잘 아시죠? UAM이라 그래서 도시명 이 항공으로 프로펠러가 달린 거 드론 택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자율주행보다는 이 수송 드론이 오히려 더 먼저 실생활에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옥상에서 옥상 간 이동 헬기 착륙장처럼 잘 보이시잖아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추락 사고가 나면서 생산업체에 대한 이 책임 소재의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공시 보면은 생산업체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기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직 이착륙하는 해리어 전투기 같은 기술 이 회사 지금 5,000명의 임직원 중에 2,500명이 석박사인데 모든 항공과 관련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홍보할 때 전투기를 앞에다 뜩 세워놓으니까 이미지가 이상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회사는 이미지만 좀 바꾸면은 달리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회사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적이고 지금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 얘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종목으로 꿈꿀 수 있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물론 회사가
회사가 움직여줘야죠. 제가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KFX의 CJ기도 곧 나올 테지만 그것보다는 그거는 하나의 분야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이제 위성 발사와 그다음에 항공용 수송, 드론 이런 쪽으로 메이킹이 되면은 릴레이팅 할 것이다. 주가 뭐 지난해 3월에서 지금 뭐 2배 올랐다고 하는데 뭐 우리 김현 매니저 차트도 자주 보시잖아요. 네. 차트 보면은 이게 2배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나 싶어요. 10만 원에서 2만 원 갔다가 이제 3만 원 왔으니 뭐 3만 원의 주가는 너무 싸다. 이제 실적만 조금 수반이 되면은 올해 아마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요. 구조조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빅베스도 해놨고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 되면은 충분히 릴레이팅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회사죠. 그리고 또 세트랙아이, 뭐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한양 ENG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쵸. 좁은 땅덩어리에 위로 나가야죠. 우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주로 코로나 피해서 우주로. 네. 정태근 지금 자꾸 웃고 있는데 자 덧붙여주세요. 제 얘기가 저의 논거와 상상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요? 6G 하려면은 위에서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항공기도 자율 항공이 되고 자율 선박 같은 경우도 자율 선박은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까요? 그죠? 안테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항공기하고 이런 뭐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땅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자, 그러면 김영민 매니저한테 붙여보세요. 네. 농산물도 그 에그플래션도 얘기하셨지만 아니 뭐 그럼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좀 많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움직이는 데이터와 그런 자료들을 뭐 조금 요즘 뭐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을 잘해주니까 번역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이쪽에 있구나. 우리가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거는 누구나 상식인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네, 자 가봅시다. 조금 진보적으로 많이 앞서가신다고 최일마의 일발장전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 에그플래션 그렇고 상당히 많이 앞서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도 좀 앞서서 많이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드리려냐면 가끔씩은 말씀하신 게 무국 쪽에 지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니, 바이든 잘 몰라요. 네. 전화번호도 없어요. 네,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드렸냐면 그 테슬라에 투자해갖고 대박난 소위 말하는 IB가 있는데 그게 캐시우드거든요. 네. 근데 그 캐시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첫 테마로 집은 게 방금 말씀해 주신 우주항공 테마예요. 그렇죠. 스페이스X, 원웹. 그래가지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앵커님이 하는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빠르다. 정말 빠르게 생각이 드는데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도 네. 원웹에 지분 늘렸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첫 ETF 테마로서 우주항공 테마를 일단 지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 테마가 전기차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주항공 테마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인공위성 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 노출된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비즈리테크라든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뭐 세트랙아이라든지 이런 쪽 상당히 좀 많은데 조금 이걸 좀 압축을 좀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500km야 100km의 소형 인공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로는 세트랙아이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는데 그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장된 회사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세트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로 세트라이가 인수가 되게 되면서 아마 이 인공위성 산업에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연관성을 봤을 때는 뭐 항공우주산업은 이제 가이스트와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상황이고 네. 제작이 가능한 회사는 세트라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뭐 발사체를 만들고 이제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 공간에서 돌릴 건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 실적으로 제작을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미국 쪽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어떤 사업의 진척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과 연관돼서 우리나라 쪽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네. 바이든이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뉴딜 쪽에 얘기가 나왔듯이 연관성이 다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올해 테마가 우주항공 테마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사실 항공우주, 뭐 우주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게 조금 하다가 말았던 거는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미 미사일 방어 협정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이런 우리 국토의 네네. 분단 때문에 이 사정거리에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위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고체 연료.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도 이 맥락은 다 통하는 거였잖아요. 네. 죄송해요. 다 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네. 위로 올릴 수 있는 네. 기술 이렇게 이제 조건이 풀어졌다. 네네.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또 위성을 또 어떻게 하나씩 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다발로 쏴서 산탄처럼 위에 올라가서 쫙 네. 퍼지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우리 위성 올려주세요 할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지 않나요? 그죠. 너무 흥분했어요. 네. 자, 아마 올해 첫 테마를 짚으시면서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 지적을 방금 해주셨듯이 이 액체 연료 기술이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 시스템이 발사체 예전에도 그 액체 연료 작년에도 이게 나왔을 때 액체 연료 관련해서는 하나 시스템이 얘가 나왔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나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연료 기술만 어떤 그 진척도가 있게 되면은 막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트레가이 항공우주 산업,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뭐 서대좀 말씀해주셨지 6G 기술과 연관성이 있는데 5G에 대한 단점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어요. 5G의 단점이 거리가 짧다라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4G 같은 경우는 이 진폭 거리가 15km 정도가 되는데 5G 같은 경우는 5k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지국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지국을 다 건설하게 되면 한 20조 정도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계기죠.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민간 쪽에는 이 5G 사업을 거의 뭐 놓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책사업청에서 뭐 자율주행 이쪽으로 진척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6G로 곧 넘어갈 것 같은데 네. 5G 막 깔아놔봐야 수익성이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5G와 6G의 약간 디졸브 형태가 좀 네. 되지 않을까. 김현 매니저 너무 오래 기다렸대. 네. 잠깐만. 네. 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아가지고. 김현 매니저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자, 쭉 뭐 둘이 이제 터는 걸 그러니까 빨리 스튜디오 나오시라니까요. 네. 1월까지는 저희가 기다려드릴 테니까. 자, 6G의 개념으로 오늘 항공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붙일 만한 기업이 또 있으면 또 붙여주시고. 네. 산업에 대한 전망은 뭐 두 분이 워낙 지금 티키타카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드릴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 산업 섹터가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좀 강하게 부각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어쨌든 이 세트레가이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인수 합병을 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의 저는 모멘텀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좀 촉발되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6G와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제 5G와 6G가 오버랩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또 5G가 이제 지금 상용화가 이제 막 이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이미 이제 뭐 수십조 원의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로 또 6G로 넘어가기도 좀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묘하게 이제 교차시키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분명히 저는 개발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산업 분야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뭐 인텔리안 테크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회사가 마지막 한번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주가가 가장 좀 많이 올랐다. 뭐 그 단점 빼고는 오늘 말씀해 주신 뭐 5G에서 6G로 넘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항공체를 발사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뭐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주가가 최근에 뭐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랐고 어제 같은 그런 약세장에도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주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선정해 주신 항공우주 사실 연초에도 강조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항공우주 주가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좀 주저앉기 시작했나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차세대 전투기인 사업과 관련해서 바로 이 항공우주가 수주를 좀 따낼 거다. 뭐 그런 기대가 막 나오다가 그게 이제 2018년 이제 하반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이 수주를 못하고 이제 수주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나서 이렇게는 이제 폭락을 한 거였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제 가격 매력,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지금 부각이 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뭐 국방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워낙 오랫동안 지금 소외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급등을 하고 나서 시장이 일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좀 가치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없을까. 물론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가치주로 접근한다는 게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종목을 좀 꼽으라고 하면 한국항공우주가 좀 빠질 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기술적인 위치나 바닥에서 지금 뭐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중장기 이제 추세를 보면은 아직도 정말 뭐 바닥 중에 바닥에서 박박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요 정도 구간이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 종목만 더 좀 추가를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 방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AT 위성 뭐 등등등 관련된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언급을 했는데요. 그냥 저는 다 뭉뚱그려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지주회사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역시 뭐 지주회사 하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정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 그룹들이 최근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 솔루션부터 뭐 차세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항공 그리고 우주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하나도 분명히 좀 재평가는 한번 받아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항공우주나 뭐 하나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 구간일 때 좀 안정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미래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하나와 같은 뭐 이런 지주회사 기업들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주가가 약했던 거는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의 대주주는 수출입은행이에요. 수출입은행이다 보니까 약간 공공기업의 성격이 좀 강해서 전임 그 이제 경영진들 지금 현 경영진 아니고 전전임 그때 경영진들이 조금 약간 배임 횡령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건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임 사장이 감사원 출신 사장이 내려와서 싹 다 밀어버렸죠. 지금은 이제 산자부 출신 대표가 오셔서 이제는 띄워야 됩니다. 우리 그 왜 나로호에서 KT 통신위성 올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통신위성은 어디 갔을까요? 네. 몇 개가 지금 희한해졌죠. 이게 충분한 궤도를 못 올라가면은 인공위성이라는 게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오늘 참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다. 유튜브처럼 얘기했는데. 하여튼 한화도 김영 매니저가 찍어주셨고, 기업도 혹시 추가하실 게? 저는 S넷이요. 이거는 S넷? 네. 이거는 그 뭐지? 그 말씀을 드리면 네. 우주항공 쪽이라기보다는 6G 쪽이거든요. 6G 로. 근데 6G 쪽을 가게 되면 모바일 홀로그램 기술 쪽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는 이렇게 신선한데, 전망인데 이거? 예, 네. 있는데 그 아시아시피 S넷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분산 회사입니다. 분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그 홀로그램 기술을 이제 개발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연관성 있는 종목이 세트레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이 우주항공 테마가 6G와 연관성이 있다라면은 6G 쪽에서 어쨌든 6G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모바일 네. 홀로그램 기술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바일 홀로그램 기술을 현재 개발 진행하고 있는 S넷 요 회사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신선했네요. 네. 개별주 중에. 자, 김영 매니저는 오늘 이제 정리해야 될 텐데 너무 죄송해요. 말씀 좀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한 종목만 더 투척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뭐 6G 얘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저는 어쨌든 5G, 6G 이제 오버랩 된다라는 표현을 좀 써드렸는데 거기 이제 딱 걸맞는 종목이 하나가 좀 떠오르는 게 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스몰셀. 그러니까 뭐 대규모 이제 중계기를 이제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자본적인 어떤 비용 부담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요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스몰셀이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것도 어찌 보면은 5G에서 6G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분명히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통신 관련주, 이노와이어리스 한 종목 좀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질척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어저께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정말 너무 아쉬워요. 오늘 우리 뭐 앵커님께서도 그렇고 정태근 팀장께서도 뭐 스페이스 X부터 해가지고 일본 소프트뱅크 얘기도 해주셨고 사실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벌써 이제 6G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고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신규 투자 얘기도 분명히 좀 암암리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좀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신사업도 탄력을 좀 잃지 않을까 정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남거든요. 어쨌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뭐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는 종목,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뭐 종목들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뭐 최근에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부터 또 차세대 미래차와 관련된 종목들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로 선택적인 대안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벤트 없으시고요. 네, 오늘은 이벤트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업은 좀 여기서 뭐 좀 나왔으니까 내가 다 보셔도 되겠네요. 예. 자, 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